안녕하세요. 별만찬 기자들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K리그 일정이 부분 변경됐는데, 네. 사실 저희가 시즌 개막 앞두고 이제 제일 원했던 게 무탈하게 한 시즌 마무리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불행 중 다행으로 추가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2주 후에도 확진자가 없으면 한 라운드 6경기 체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바람입니다. 자, 4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라운드 14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경기는 8일 오후 2시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인천의 경기입니다. 자, 상승세의 두 팀이 만납니다. 대구는 지금 4연승 달리고 있고요. 인천은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네. 대구 호자가 많아요. 한번 틀려서 좀 머쓱하긴 한데 네. 이날은 진짜 완전체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홍정훈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마침내 슈퍼에이스 세징야가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정훈은 지난 수원FC전을 앞두고 가벼운 목 부상으로 좀 엔트리에서 제외됐었는데 확실히 좀 공백이 느껴졌어요. 이 홍정훈 선발 출전 경기에서 대구가 5경기 무실점을 했거든요. 홍정훈이 빠지자마자 귀신같이 2실점을 했거든요. 그런 홍정훈이 복귀하면서 대구의 3백이 한결 탄탄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그토록 원했던 세징야가 돌아오면서 올 시즌 하면 거의 첫 가동 아닌가 싶은데 세드가 듀오가 마침내 가동이 됩니다. 김진혁이 최전방에서 워낙 잘해줬던 터라 에드가 김진혁 투톱 아래서 뛰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중원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세징야가 빠진 자리에 중원에서 많이 뛰는 선수들을 두면서 좀 밸런스가 좋았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김진혁이 2선을 굉장히 좀 잘 활용하는 스타일이라 세징야가 있을 때는 좀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 보다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세징야가 가세하면서 뒤를 바치는 선수가 누가 되느냐 이게 좀 포인트거든요. 이용래, 이진용 아니면 찝어서 이진용 라인이 될 것 같은데 둘 중 어느 라인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날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아니 그 세징야가 만약에 뛰었는데 연승이 끊긴다. 그러면 이거 그래도 그 뒤를 감안하면 훨씬 좋은 선택이 되겠죠. 예. 나머지는 기존 자원들이 그대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인천 역시 이렇다 할 부상자 없이 이번 경기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천이 이번 김천 상무 합격자를 무려 3명이나 배출했어요. 조성 감독 통화했는데 멘붕인 것 같더라고요. 2명 정도는 자기도 예상했는데 와 3명이나 뽑혀야 되냐. 한 팀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뽑힌 게 형평성 차원에서 거의 없는 일인데 좀 당혹스럽다는 반응인데 그래도 일단 3월에 처음 이제 김천이 겨울에 안 뽑는다고 해서 이제 이 선수들이 부랴부랴 지원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그때보다는 좀 상황이 나온 게 문지연의 대체자가 지금 찾아졌어요. 이강현 선수 찾았죠. 그다음에 3백 한 자리 뛰는 정동현의 공백은 부상에서 돌아오면 오반석이 뛰면 되거든요. 지현학도 뭐 경기에 많이 뛰지 못하는데 6월 되면 또 문창진과 김보섭이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팀 스쿼드 뎁스가 좀 깊지 않은 터라 자칫 부상자가 나오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름 이적 시장을 좀 녹화할 계획이라는 말을 전했는데 사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근심이 큰 것 같습니다. 다시 이날 경기로 돌아오면 인천 지금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박창한 자리에 좀 9번 처리 돌아오는 정도 그리고 지금 조성 감독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무고사를 어느 타이밍에 선발로 넣을지인데 지금 김영이 워낙 잘해주고 4개 발언도 컴비네이션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변화를 줬다가 또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고사의 출전 시간이 이날 경기에서 인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징야가 돌아오는 만큼 일단 대구의 키는 역시 세징야가 쥐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감각이 어떨지, 체력이 어떨지 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지금 좋은 그 틀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징야가 돌아왔을 때 자칫 이 부분이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좀 중요할 것 같고 인천 입장에서는 중앙에 새로운 방패로 떠오르는 이강현이 얼마나 중앙에서 세징야를 제어해 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세징야 얘기 너무 많이 했다. 이래도 안 나오는 맞아요. 그 부분만 싹 도려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경기 인천이 2대1로 이겼거든요. 인천이 최근 대구전 2연승 중이고 진 경기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인천이나 대구나 첫 경기에 비교해서 좀 많은 부분이 바뀐 터라 이번 경기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네. 대구의 상승세가 무섭지만 인천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앞서 언급한 대로 인천이 대구에 무척 강했기 때문에 대구의 홈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인천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점에서 무승부 픽했습니다. 저는 대구 승 찍었는데요. 에드가에게 운이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에드가가 잘하는 거였습니다. 에드가 빠를 믿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 수원FC전입니다. 승격 동기간 두 번째 대결인데 지난 첫 맞대결에서 제주는 시즌 첫 패를 당했고 그렇죠. 수원FC는 첫 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이제 마지막 골 장면에서 이제 오심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였고, 만약 이 경기 지지 않았다면 제주는 지금 전북과 함께 나란히 무패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텐데, 서력을 꿈꾸는 제주는 지금 최상의 경기력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전북전에서 맞불을 놓고 내용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인 끝에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제주는 이제 매 경기 라인업이 비슷한 만큼 경기력에 큰 기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훈, 권한진, 김호규, 쓰리백에 좌우에는 정우재, 안현범, 중앙에 이창민은 붙박이잖아요. 이들이 확실히 자기 몫을 해주면서 매 경기 꾸준히 자기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이게 제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변수는 주민규의 출전 여부인데, 주민규가 햄스트링 통증으로 지난 전북전에 나서지 못했잖아요. 확실히 자와다는 주민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다시 한번 좀 입증이 됐거든요. 폴란드 출신의 등치도 좋고 그래가지고 잘 버텨줄 것 같은데 그걸 의외로 못해요. 팀 내에서는 차라리 측면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가 좀 서서히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서는 이제 주민규나 힘에서 버텨주고 또 감각면에서 지금 제주에서 가장 탁월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나설 경우 전방의 무게가 확 달라지는데, 몸 상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녹화하는 지금 훈련 여부를 보고 출전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하거든요. 네.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당일 컨디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원FC는 지금 서울전 아쉬운 무승부에 이어서 경기력에서 거의 압도했던 대구전까지 지금 패배하면서 팀이 가라앉은 느낌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첫 승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주전 승리를 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은 나쁘진 않아요. 라스 양동현 투톱이 지난 경기에서 좀 가능성을 보였고요. 왜냐면 골맛도 받고 호흡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부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김승준, 김건웅이 컨디션을 회복했고, 발목 상태가 좋지 않은 이영재도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은 이전보다는 괜찮은 상황인데, 문제는 역시 벤치입니다. 수원FC가 고비를 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 교체 실패예요. 그러니까 김동인 감독의 미스라기보다는 투입 선수들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은데, 기존 선수들로 사실 김동인 감독은 그대로 그냥 쭉 끌고 가고 싶어요. 근데 몇몇 선수들은 풀타임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체로 체력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들어간 선수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해서 예상을 밑도는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입한 다음에 꺾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김동인 감독이 지금 몇몇 선수들에 대해서는 충격 요법을 좀 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경기력이 안 좋으면 이제 물러서서 한다거나 180도 변화를 주는데, 이 공격적인 실마리가 풀리고 어느 정도 경기는 되는 와중에 지금 집중력 부재로 무너지는 거라, 지금 일단은 김도인 감독 몇몇 선수들에 대한 변화로 지금 해법을 찾을 것 같고요. 저는 주목할 선수, 제주에서는 제루소, 수원FC는 무릴로, 두 선수 모두 양쪽 측면에서 뛰는 선수인데요. 제루소는 지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 팀이 원하는 수준만큼은 아니거든요. 일단 제주가 이 선수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가 좋은 경기라고도 무승부가 많았던 이유가 역시 공격력인데, 제루소 기대대로 솔로 플레이나 속도를 차이를 만드는 플레이를 해준다면 제주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수원FC는 무릴로를 꼽은 이유가 최근에 좀 경기력이 떨어졌거든요. 라스가 좋아지고 있는 만큼 무릴로까지 터지면 한승기, 이영재의 부진을 좀 달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릴로의 오른발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제주 승리. 네. 제주의 흐름이 좋은 데다 수원FC가 원정에서 약하거든요. 이런 빡빡한 경기에선 주민규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민규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확실하지 않다고 하니까 무승부, 거기다가 지난 경기에 이긴 것도 아마 좀 자신감의 어떤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어가는 코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 친구들이 웬만한 스타 선수보다 더 이슈를 끌었거든요. 네. 마스코트 반장 선거가 지난 4일 막을 내렸습니다. 수원 삼성의 아길레온이 2년 연속 반장에 선출됐습니다. 28,788표를 받았어요. 포항의 쇠돌이와 대구의 리카가 각각 2, 3위를 차지하면서 부반장을 뽑혔고요. 선거 공약도 걸고 거리 유세도 하고 연합도 하고 열흘 가까이 팬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았거든요. 네. 올해 역시 재미있는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길레온 유력한 반장 후보다 이런 분위기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쇠돌이가 기대 이상 선전한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아재들이 대거 몰렸다는. 그러니까 다른 구단 홍보팀 직원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근데 쇠돌이 마케팅은 진짜 인정이다. 요새 말로 쌉 인정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짤싸 쇠돌이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는 선거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8일 오후 4시 반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강원전입니다. 바로 쇠돌이 경기인데요. 이 경기의 포인트는 땜질입니다. 스쿼드에 구멍이 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메울 건지가 중요합니다. 빠진 선수들의 존재감이 엄청나기 때문인데, 홈팀 포항부터 보면 신강훈이 퇴장, 그리고 권한규가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집니다. 신강훈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라이트백과 중미를 오가면서 활약하던 멀티플레이어죠. 근데 있을 때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없을 때 티가 확 나는, 맞아요. 영향력 만렙인 그런 선수고, 권한규는 송민규, 강상호 등과 함께 대체불가 자원으로 여겨주는 선수예요. 하창래가 입대한 이후로 그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신강원보다는 권한규가 빠진 데미지가 좀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저는 자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한규가 빠진 자리를 메울 선수는 지금 그랜트가 몸 상태가 아직까지도 100%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민강밖에 없습니다. 전민강이 지금 최근에 오른쪽 출전했는데 전민강이 가운데로 이동해서 이광준과 호흡을 맞춰야 된다면 이제 오른쪽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 강상우를 오른쪽으로 낸다면 왼쪽이 좀 약해집니다. 예, 유력한 후보로는 양 측면 다 소화할 수 있는 박재우가 있는데 박재우가 어느 정도 경험은 좀 있다 그래도 약간 살짝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좀 우려가 나오고 신강훈을 미드필더로 분류한다면 신강훈 자리는 이수빈 또는 오범석으로 좀 메울 수 있는데 오범석이 A급 지도자 교육 다녀왔거든요. 다녀온 상태에서는 컨디션이 항상 100%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더라고요. 예, 가서 왜냐면 뭘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치. 예, 왜냐면 그 경기를 준비하는 훈련이랑 그냥 운동장을 누비는 거랑 좀 다른 차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범석이 나오더라도 짧은 시간 나올 것 같고 뭐 이수빈이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1, 2선은 최근 김기동 감독의 매경기 조합을 바꾸고 있어요. 송민규 정도가 고정이고 뭐 센터 팔라시오스 냈다가 뭐 임상혁 선발 냈다가 뭐 타시 냈다가 그러는데 이 경기도 약간 예측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합할지는 한번 경기 당일에 좀 나올 것 같고요. 광현무는 수원전에서 발목을 약간 차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출전에 큰 무리가 없다고 다행이네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은 많은 분들이 좀 기사를 접하시고 많이 좀 안타까워 하셨는데 고무열 임채민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엔트리에 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뭐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7월에나 좀 돌아올 수 있다. 특히 임채민 같은 경우 무릎까지 다쳐갖고 지금 복귀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선수가 빠지고 인천전에서 바로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범수까지 다친 상황이어서 지금 척추가 약간 그렇죠. 좀 흔들린 상태로 볼 수 있고 남은 선수들의 이들의 몫을 한 200%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고물뿐만 아니라 조재환까지 빠졌잖아요, 공격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주력 중에 김대원 한 명이 남았다고 보여진다면 그 외의 선수 중 저는 마사에게 좀 기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입단 초기에 좀 부상을 당해서 좀 활약이 조금 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 인천전 보니까 움직임도 괜찮고 찬스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사 김대원 조합으로 빈틈을 차지할 것 같고요. 조재환은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 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김영빈이 지난 인천전에는 임채민의 어떤 수비 리더 역할을 했잖아요. 이 경기 역시 김영빈에게 나쁘진 않았어요. 예, 김영빈이 좀 경험도 어느 정도 쌓여갖고 그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은 2019년 6월 23일 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역사 중에 5대4 경기를 한 다음에 라이벌 의식이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예, 포항은 그 뒤로 3연승을 달렸는데도 찝찝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경기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강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최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예, 하위권까지 추락을 했는데 강원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딛고 포항전 연패에서 탈출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포항이 수삼전도 그렇고 제주전도 그렇고 3백 쓰는 팀에 고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원 수비가 뭐 수삼이나 제주만큼 단단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포항으로 하겠습니다. 포항 홈 경기 그리고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점, 반면 강원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감안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9일 오후 4시 반 열리는 전북과 수원전입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제가 확실한 경기는 땡큐입니다. 네, 사실 뭐 더비라는 게 연고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더비를 뭐 아무데나 붙이긴 좀 못하긴 한데 저희 말로 야마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백승호 더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기입니다. 지난 4월 3일 빅버드에서 시즌 첫 두 팀의 맞대결을 펼칠 때에도 이제 백승호가 로 뜨겁긴 했습니다. 그때는 약간 장외 싸움이었죠. 이제 걸개 뭐 이런 거에. 그렇죠. 그런 걸로 싸웠죠. 근데 이번에 백승호가 경기장에 나옵니다. 예, 이제 뭐 전북에 100% 녹아들었다. 보기는 살짝 어렵지만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합의 논란 뭐 이런 걸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김상식 감독이 순수하게 선수 백승호를 수원전에 나설 카드로 기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김상식 감독도 이제 워낙 확 바꾸는 스타일이어서 맞아요. 좀 예측이 쉽지 않은데 전북의 기조가 전반 중후반부터 몰아치자 이거여서 평소대로 22세 카드 2명 먼저 쓰고 최용준 좀 수비적인 먼저 기용하고 백승호를 아마도 교체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백승호 상하가 원만하게 합의된 이후에 치른 첫 경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짐을 덜어낸 백승호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수원을 상대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백승호가 막 이렇게 지금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1인분은 꾸준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 네. 좀 더 이런 마음의 집을 떨어낸 상태에서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전북 스쿼드를 보면 근육을 다친 한교원 정도가 지금 엔트리에서 빠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주력급은 대다수 출전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공격 루트가 원래 측면이 강한 팀이 전북인데 김보경, 일류첸코를 이용한 박스한 공격, 가운데를 좀 잘 맞아요. 파고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수원이 3백을 쓰는 팀이고 최소 실점 지금 두 번째로 낮은 실점 0점대 실점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수비가 단단한 팀이라서 중앙을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지난 맞대결을 돌아보면 전북이 3대1 스코어로 승리하긴 했지만 수원이 전술적으로 좀 라인을 올려서 덤비는 축구를 했었어요. 전반은 수원이 더 잘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승범 그때 김민우가 한참 좋은 시기여서 우리 한번 힘 대 힘으로 부딪혀 보자 하다가 조금 1, 2층까지 당한 감이 있는데 그때 경기를 복귀하면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할 것 같지 않고 조금 더 수비적으로 잘 틀어 막을 것으로 보인다면 전북이 지난 경기보다는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고 바로우라던가 이승기, 쿠니 이렇게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득점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구스타프의 뚝배기도 있고요. 다른 일류첸코 외에 다른 선수들도 뭔가 조금 해법을 찾아야지 좀 수원을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은 지난 포항전에서 극적인 무승부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스쿼드에 호재도 있어요. 고승범이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출전하고 있죠. 그리고 대구전에서 퇴장을 당했던 최성근이 돌아오고 주장 김미도도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갑자기 조금 좋아진 상태고요. 한석종은 그 발목 부상이 조금 심해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공격 쪽에도 김건희가 이제 허벅지 쪽이어서 그 햄스트링 네네. 쪽이어서 네네. 이게 예민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귀각을 재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훈련을 좀 지켜보고 경기 여부를 결정할 것 같고요. 니콜라우도 마찬가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에 지켜볼 선수가 백승호라면 수원에서는 아무래도 정상빈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방송 때도 정상빈 케바페. 키플레이어 얘기해줬죠. 정상빈이 포항, 울산 상대로 진가를 일단 발휘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전북을 상대로 그것도 전주성에서 거기를 확 찢어준다면 성장의 탄력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공격 상황상 봐도 정상빈이 해줘야 돼요. 맞아요. 예, 지금 네. 제리치가 지금 아직 좀 더딘 적응을 보이기 때문에 정상빈이 전북의 단단한 수비를 어떻게 공략할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남에선 전북이 2018년 이후로 리그에서 10번 만나 8승 2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북은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울산의 4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한 상태인데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울산과 격차가 1점으로 더 좁혀질지 아니면 다시 늘릴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 봅니다. 전북이 후반 28분쯤에 유일한 골을 넣을 것 같습니다. 1대0. 네. 저도 전북 하겠습니다. 일주일 텀이 전북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4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초 14라운드 리뷰 그리고 15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